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가톨릭대학교 김태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심전도에서의 피파와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피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파는 컴플렉스의 가장 처음에 관찰되는 파형으로 심방의 디폴라리제이션을 나타냅니다. 디폴라리제이션이 있다면 리폴라리제이션도 있어야 하는데 이 리폴라리제이션 웨이브폼은 그 앰플리튜드가 너무 작아서 디텍션 되지 못합니다. 이 디폴라리제이션은 SA 노드로부터 시작되어 우심방과 좌심방으로 퍼져나가고 AV 노드까지 이르게 됩니다. P웨이브는 우심방과 좌심방을 나타내는 두 파형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의 피크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주 작은 노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P웨이브의 위드스는 110ms 이하이며 앰플리튜드는 2.5mm, 즉 0.25mV를 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심방의 디폴라리제이션의 벡터는 SA 노드, RA, LA 방향으로 향하며 이는 피검자의 오른쪽에서 왼쪽, 그리고 위쪽에서 아래쪽을 향하게 되므로 1, 2 AVF에서 포지티브를 보이며 AVR에서는 네거티브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약 60도 정도의 엑시스를 나타내게 됩니다. V1 리드에서는 정상적으로 바이페이직한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RA의 전도 방향은 V1을 향하게 되지만 LA의 전도 방향은 V1에서 멀어지게 되므로 포지티브 컴포넌트는 RA의 디폴라리제이션을, 이어지는 네거티브 컴포넌트는 LA의 디폴라리제이션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피파, 즉 사이너스 노드에서 오리진한 피파는 1, 2 AVF에서 포지티브 엑시스를 보이게 되며 AVR에서는 네거티브 엑시스를, V1에서는 바이페이직한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심전도를 분석할 때 이 피파의 형태와 엑시스가 모두 정상 범위에 있는지, 또 피파의 형태가 모두 동일한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 심전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리드 1에서는 포지티브이나 2 AVF에서는 네거티브를 보이며 AVR은 포지티브 벡터를 보입니다. V1에서는 바이페이직하지만 포지티브 네거티브 하지 않고 네거티브 포지티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이너스 노드에서 기인한 피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페이스메이킹 사이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P웨이브의 모양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12유도 심전도의 P웨이브의 모양과 엑시스를 보고 액토피 포커스가 어디인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심방의 형태학적인 변화는 심전도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우심방이 확장되면 우심방의 볼티지가 상승하고 디폴라리제이션 타임이 길어지게 됩니다. 피파에서 우심방 컴포넌트의 볼티지가 상승되기에 리드 2에서 앰플리튜드가 2.5mm를 넘게 되며 V1에서 RA 컴포넌트가 1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커집니다. 우심방이 먼저 디폴라리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P웨이브의 듀레이션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 특징적인 양상을 P펄모널이라고 말하는데 만성호흡기 질환이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형태의 심전도가 많이 관찰되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은 것입니다. 이 심전도를 보면 피파는 그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며 리드 1, 2 AVF, V4에서 6까지 포지티브를 보여 사이너스 노드에서 기인한 피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리드 2에서 2.5mm를 넘는 P웨이브의 앰플리튜드와 V1에서 RA 컴포넌트가 커져 있는 전형적인 P펄모널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LA 인라지먼트의 경우에는 리드 2에서 앰플리튜드가 높아지기보다는 LA가 나중에 액티베이션이 되므로 P웨이브의 노칭이 발생하고 P웨이브의 듀레이션이 120ms 이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V1에서는 LA의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부분의 크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마이트럴 밸브 스테노시스가 있는 환자들에게서 이 잘 관찰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P마이트럴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심전도에서 P웨이브의 형태를 관찰하면
앞에서 설명한 LA 인라지먼트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리드 2에서 P웨이브의 듀레이션이 120ms 이상이며 너칭이 관찰이 됩니다. 또한 V1에서의 LA에 해당하는 컴포넌트가 확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은 사이너스 노드의 장애로 인하여 이러한 임펄스를 제대로 생성하지 못해서 심박수가 느려지면서 피지올로직 디맨드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미 도래한 고령화 시대로 인해 향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입니다.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흔한 것은 바로 에이지 릴레이티드 디제너러티브 디스오더이며 또한 약물도 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원인들 중에 가역적인 원인이 없는지 잘 찾아보는 것이 임상적으로 중요합니다.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의 대표적인 심전도 변화는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 사이너스 포즈 앤 어레스트, 사이노 에이트리얼 블록, 타키카디아 브라디카디아 신드롬, 크로노트로픽 인컴피턴스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심전도에 조금 더 집중하고자 위 4가지 질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심전도의 리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캘리퍼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퍼를 사용하게 되면 보다 정확한 심전도 판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게 됩니다. 심전도를 보았을 때, 이 심전도를 보았을 때 PQRST 컴플렉스가 몇 개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겠습니다. 하트레이트는 대략 40회 정도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P웨이브의 엑시스 및 모든 웨이브의 인터벌이 정상 범위 내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 심전도이며 심박수를 제외하고 모든 파라미터들이 정상이라면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무증상인 경우도 많지만 안정시 40회 미만인 경우는 증상을 동반하고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세한 병력 청취를 해보아야 합니다. 다음 심전도를 보겠습니다. 이 심전도를 보면 앞에 있는 심전도와 마찬가지로 레이트가 느림을 알 수가 있고 대략 43회 정도의 하트레이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계 판독에서도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라고 보이고 있고 모든 엑시스와 인터벌이 정상인 상태입니다. 과연 이 심전도가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일까요? 잘 보시면 여기에 T웨이브를 잘 보면 정상적인 T웨이브와는 달리 노칭이 되어 있는 걸 관찰이 됩니다. 이 노칭의 원인은 바로 이 부분에 생긴 엑토픽 P웨이브 때문입니다. 즉 Non-Conducted PAC 때문이죠. Non-Conducted PAC로 인해서 마치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처럼 보이나 이 심전도는 절대로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가 아닙니다. Non-Conducted PAC로 인한 하트레이트가 느릴 뿐이지 절대로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가 아닙니다. 따라서 각 웨이브의 형태, 또 인터벌, 또 기타 이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처럼 보이는 원인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관찰해야 합니다. 두 심전도의 스트립을 보면 중간에 PQRST가 온전히 다 없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피파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PQRST 컴플렉스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PP 간격을 측정해 보면 다음과 같고 PP 간격의 배수가 되지 않는 곳에서 PQRST 컴플렉스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심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 스트립의 차이는 PQRST 컴플렉스가 나타나지 않은 부분의 그 기간이 3초 미만이냐 3초 이상이냐 차이입니다. 3초 미만은 사이너스 포즈, 3초 이상은 사이너스 어레스트라고 표현하며 임상적으로는 사이너스 어레스트가 당연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곳 어딘가에 P파가 보이고 그 이후로 QRS가 없다면 사이너스 노드에서 발생한 전기적 자극, 즉 P웨이브가 전도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AB 블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파가 있고 없음이
AB 블록과의 감별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이너스 노드의 해부학을 잠시 살펴보면 페이스메이커 기능을 담당하는 P셀과 그 자극을 전도시키는 T셀 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P셀에서 전기적인 자극을 생성하지 못하면 사이너스 포즈 어레스트가 되지만 P셀에서 생성된 전기적인 자극이 에이티륨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이 T셀의 장애, 즉 사이노 HR 블럭, 다른 말로는 사이너스 엑시트 블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페이스메이커에서 생긴 전기적인 자극이 프로퍼게이션 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죠. 따라서 이 블럭이라는 용어가 전기 생성 장애인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에 등장하니 좀 생소하긴 합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SA 블럭을 모식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B 블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빨간 선은 사이너스 노드에서 발생한 전기적인 자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멀 사이너스 리듬은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퍼스트 디그리 SA 블럭은 사이너스 노드에서 발생한 전기적인 자극이 피파를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딜레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세컨드 디그리 SA 블럭은 제1형과 2형으로 나누어지는데 AB 블럭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임펄스로부터 피파가 생성될 때까지의 시간이 점차 길어지다가 빠지면 제1형, 길어지지 않고 갑자기 빠지면 2형이라고 말합니다. 서드 디그리 SA 블럭은 사이너스 노드에서 만들어진 전기적인 신호가 전혀 에이트리움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심전도로 구별이 가능한 SA 블럭은 세컨드 디그리 SA 블럭뿐이며 퍼스트 디그리 SA 블럭은 외견상 노멀 사이너스 리듬과 구분할 수 없으며 서드 디그리 SA 블럭은 사이너스 어레스트 앤 정셔널 이스케일 리듬과 동일하게 관찰되기 때문에 이 둘은 심전도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세컨드 디그리 SA 블럭 타입 1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너스 포즈와 마찬가지로 PQRST 컴플렉스를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드롭 비트가 있다는 얘기죠. PP 인터벌이 점점 짧아지게 되는데 이 현상은 세컨드 디그리 SA 블럭 타입 1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이는 증가폭이 점점 증가는 되지만 증가폭이 점점 감소하므로 PP 인터벌이 짧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 포즈가 있는 인터벌이 앞에 있는 선행 인터벌의 배수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오히려 짧게 됩니다. 이에 비해 세컨드 디그리 SA 블럭 타입 2는 PP 인터벌이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다가 갑작스럽게 빠지게 되고 이때 또 P웨이브와 QRS 컴플렉스는 관찰할 수 없으며 이 포즈는 선행하는 PP 사이클의 정수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배가 되고 때로는 3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자의 리듬을 봤을 때 중간에 이렇게 드롭 비트가 관찰이 되는데 이 사이에 P웨이브가 없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AB 블럭이 아니라 SA 블럭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소견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PP 간격이 캘리퍼로 재보지 않아도 눈대중으로만 봐도 PP 간격이 짧아지다가 빠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짧아지다가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PP 간격이 짧아지면서 PQRST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세컨드 디그리 SA 블럭 타입 1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레더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우리가 사이너스 노드에서 전기적인 자극이 생성됐을 부위를 추측해 보았을 때 점점 그 간격이 길어지다가 빠지게 되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 증가폭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PP 인터벌은 감소하게 되고 이 포즈의 길이는 앞에 선행하는 PP 사이클의 배수가 되거나 하지 않고 짧아지게 되는 이런 형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심전도를 볼 때 PP 인터벌이 짧아지면서 PQRST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세컨드 디그리 SA 블럭 타입 1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 세컨드 디그리 SA 블럭 타입 2는 다음 심전도와 같습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PQRST가 전혀 없는
사이너스 포즈가 관찰이 됩니다. 이게 사이너스 포즈와 다른 점은 재보면 PP 인터벌을 재보면 정확히 정수배로 포즈가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정수배에 포즈가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가 세컨 디그리 SA 블록 타입 2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키카디아 브라디카디아 신드롬입니다. 타키카디아 이후에 타키카디아가 종결된 이후 갑작스럽게 자기의 사이너스 리듬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타키카디아 브라디카디아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키카디아는 주로 파록시스말 APB 많지만 HR 타키카디아나 HR 플러터, 간혹 PSVT가 이러한 타키카디아 브라디카디아 신드롬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4.4초의 포즈가 있는데 3초 이상의 포즈가 있으면 환자가 디지니스나 싱코피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3초 이상의 타키카디아 브라디카디아 신드롬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타키카디아 브라디카디아는 특별히 파록시말 APB나 이런 SVT 환자들에게 있어서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또는 싱코피를 호소할 때 의심해 봐야 할 질환입니다.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이 있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치료는 페이스메이커를 넣는 것입니다. 가역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는 그 원인을 제거해주고 가역적인 원인이 없는 경우는 증상에 따라서 페이스메이커를 넣게 됩니다. 즉 페이스메이커의 인디케이션을 간단히 요약하면 증상이 있는 브라디카디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